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트럼프가 어제 여러분들 급격하게 이런 방향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145%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유예를 하고 일반 관세 10%만 더 내는 걸로 하고 일단 90일 동안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면은 90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 협상 타결된 내용을 갖고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냥 다 결론돼 있으니까 제가 안 다루는 겁니다. 인생의 이 소중한 기간을 여러분들 안 될 일을 가지고 왜 계속 다루는 겁니까? 내가 60대 여러분 전반부에 5년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내가 손을 뗀다는 게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야에서 활동한 사람 치고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전문가겠죠. 왜냐하면 5년을 투자했으니까. 5년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손을 뗀 겁니다. 왜 손을 뗐겠습니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손을 가감하게 뗀 겁니다. 저는 한국 남자들에서 평균적으로 조금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스타일인 거죠. 아침 방송에 이름 첨부 와가지고 무슨 대선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여러분 트럼프 문제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학습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관세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생산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론이 이미 다 결정 지은 걸 가지고 뭡니까 또 5년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자, 여기 이제 어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배울 만한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는 생산적인 정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정보를. 자, 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많이 내다 파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자율이 뛰는 겁니다. 이자율이 뛰게 되면은 이미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는 사업가입니다. 미국이 좋은 대통령을 이제 뽑은 거죠. 사업가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시장 반응 딱 보고 그다음에 속도를 조절하게 된 겁니다. 속도를 여러분들 인플레 공포에 중국 매도 물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겁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보도인 겁니다. 보도.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보도가. 이게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보도인데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어제 비중 있게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 어제 아침 방송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정책 방향이 선회가 안 됐죠. 선회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나고 그다음 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90일 유예 기간을 두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타결될 때까지는 10%의 일반 관세를 적용하고 이 보도가 나와 어제 주시장이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폭등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인 거죠. 1년마다 여러분들 미국의 빚이 2조 달러가 늘어나는 겁니다. 2조 달러라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14로 곱하게 되면은 뭐 한 2,800조 정도 늘어나네요. 1년 이자 비용이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9천억 달러 1조 달러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평균 이자 비용이 한 2.45가 될 때는 지금 이자를 8,810억 달러를 내는데 이자가 1% 정도 올라가지고 이건 이자가 1% 오른다는 이야기는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자가 3.45%로 이런 1% 오르게 되면은 미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1조 2,420억 달러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가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가 인플레율하고 그다음 미국 국채 이자율 지표였습니다. 이제 취임할 때 이자 부담이 1684조 원이니까 미국 예산 가운데 1684조 원을 이자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이자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는데 이게 보시죠. 이 좌측에 있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증가춤 누적 부채입니다. 이게 이름 다 공짜가 아니고 이자를 치러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이제 미국 연방정부 누적 부채에 대해서 지불하는 평균 이자율이 2022년 1월 말에 1.5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28%가 되는 겁니다.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이름 잠시 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관세 유예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3.28% 평균 조달 이자율이 3.28%면은 이자 부담액이 1조 1,80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자가 여러분 1%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1조 8천억 달러까지 여러분들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주가는 안 보고 미국 국채 이자율 지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관세를 거두어 가지고 일부 수입을 확보하고 그런 정책을 이제 구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기자분이 참 정리를 잘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나는 심지어 주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의 금리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3월 4일이죠. 오늘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하락입니다. 이때 금리는 시장 금리가 아니고 미국 이 국채의 채권 금리인 거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날 미 의사당을 방문해가 여러분들 3월 4일 날 연설할 때 4%대로 내려왔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쿡 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간이 다양한데 미국 국채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이 10년물 금리고 그다음에 30년물 금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무부 장관을 맡은 스콧 벤서트 재무장관도 우리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제가 미국 국가 채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금리를. 그런데 그 금리가 3%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에 4%대 말
5%까지 이런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금리가 이제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미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관주되는 미 국채가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국제금융시장의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여러분 어제 그 정책을 선회한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니까 본인이 예상한 대로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과도하니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대단한 실용주의자인 거죠. 대단한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이런 거를 즉시 여러분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유연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겁니다. 야, 정말 현명한 사람이구나. 자기 의도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정치인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죠. 정치인들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등장한 이후에 국채 금리 낮추기에 집중해 왔다. 왜냐하면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fix i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들 정부 효율부 이름들 수장을 임명했고 그다음 하나는 무역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와글와글 여러분들 싸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딱 갖고 있게 되면은 시대를 보는 안목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초 연 4.8%, 그러니까 연 4.8%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물려받은 겁니다. 유산으로. 그걸 3%대까지 낮췄다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5%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놀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여러분 불안하게 되면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채 수요가 늘자 이와 연동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연 7%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인들은 대개 여러분들 집을 산 다음에 30년 40년 이렇게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금리죠. 이 모든 금리가 어디에 연동되는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바로 연동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이제 불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많아 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갑자기 깨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제 정책 방향의 가장 큰 여러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예상과 달리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그래서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호흡 고르기로 나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